그렇게 된다면 IMF에서 원하는 코인은 오픈형 블록체인이 아니라 그냥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조건 이것만 지금 쫙 한번 보기만 하더라도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영상 말미에 제가 이제 다음에 영상에 대해서 보고 난 다음 저희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했었는데 바로 이 영상이었죠. 그때 JTB 유튜버 분이시죠. JTB 님이 올리신 다음 중앙집권형 암호화폐는 IMF에서 지금 어떤 암호화폐로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주제로 지금 나왔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영상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안 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제가 앞에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고 이것을 토대로 그렇다면 다음에 펼쳐질 다음에 뭔가 같이 쓰일 중앙집권형 암호화폐는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 저의 분석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통화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기존 신용화폐의 힘이 무너져야 합니다. 힘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기존 신용화폐가 불편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느끼게 해야지 그 다음 새로운 통화를 쓰겠죠. 또 이것이 문제가 많다. 기존의 신용화폐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 달러에 대한 힘이죠. 이자율이죠. 연준에서 말하는 이자율이 높았다가 오일 쇼크 때 줄어들다가 다시 높였다가 줄어들다가 08년 금융위기 때 다시 줄어들었다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었죠. 이때 양적 완화를 3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 연준에서 계속 올렸었죠. 지금 이러한 형태인데 이 추세 라인을 보시면은 달러의 힘이 즉 이자가 결국 달러의 힘인데 이 US 달러의 힘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달러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게 많은데 이게 어쩌면 이런 말 자체가 금융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이고 이것을 일반인들에게 퍼트린 거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다음에 올 새로운 통화를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가보실게요. 갑자기 어떠한 A 암호화폐가 쓰이겠다고 땡하고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을 유지한 채로 테스트를 시작을 하고 사람들에게 서서히 알리기 시작하면서 인지도를 점점 높여가겠죠. 근데 기존의 신용화폐는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기존의 화폐가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을 같이 병행한다고 테스트한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뭐 이건 사람들에게 인식을 주는 거는 생각한 만큼 어렵진 않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약 10년 정도 됐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미 이 암호화폐의 역할로 새로운 신용화폐에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고 뭔가 새로운 화폐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그렇게 알리는 하나의 선발대로서 알리는 큰 역할을 해주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08년 금융위기 때 그걸 이제 화두로 해서 비트코인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디플레이션 화폐 대안으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암호화폐가 비트코인 뭐 단 하나만 쓰일지 아니면 이제 알트코인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쓰일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기관이 만든 정말 색다른 정말 완전히 다른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쓰일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현재까지 봤을 때 마지막 한 방은 남아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지금 실생활에 쓰이든 안 쓰이든 간에 아직 마지막 한 방이 남았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것은 오를 확률이 크다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금융위기가 자꾸 화두가 되고 달러 힘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금 본위로 다시 가지 않겠나 아니면 은으로 다시 가지 않겠나 라는 말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금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이미 금 본위제를 했다가 금 본위제를 포기하고 달러, 신용화폐로 해서 다시 지금 간 상태인데 그러니까 원래 1달러당 얼마의 금을 돌려준다는 그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죠. 신용화폐로 바뀌면서 다시 이것으로 돌아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왜냐? 이건 이미 올드 패션이니까. 이미 이것은 한번 겪었던 거니까 다시 이걸로 돌아가기에는 뭔가 좀 새롭지 않다. 그래서 뭔가 관리를 하려면 새로운 관리의 차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금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이 금은 실물이고 오프라인으로도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세력들이, 금융 세력들이 뭔가 그러니까 관리를 하기에는 좀 뭔가 통제에 불과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금을 어느 국가가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가장 유력한 그런 어떤 짐작인 것 뿐이지 각 국가가 얼마의 금을 가지고 있다고 정확하게 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많은 금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말이 가장 많은데요. 중국이 만약에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근본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고 봅니다. 따라서 어떠한 그 새로운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따라서 그것이 디지털금,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미국 투자회사 그레이스 케일에서 얼마 전 비트코인 광고를 내놨었습니다. 이게 5월 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TV 광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도 아니고 TV 광고입니다. TV 광고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광고보다 아직까지 영향력이 가장 높습니다. 그레이스 케일이라는 이 회사는 10억 달러의 규모 자산을 운용 중이고요. 지금 비트코인 대 금이라는 프레임으로 광고를 만들었는데 광고에 앞서서 이렇게 광고를 내보내면 이게 지금 뭐냐면 브레인와시죠. 세뇌죠, 세뇌.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것은 우리는 세뇌를 안 당한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겠지만은 정말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관리나 편리성에서 더 우수하다고 생각한다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금이 중요하다 얘기하겠지만은 이렇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뇌를 시킨다면은 충분히 비트코인을 많이 쓰게끔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Why did you invest in gold? Are you living in the past? 자, 왜 당신은 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과거에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화두를 딱 던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남자가 무겁게 지금 카트에다 금을 싣고 막 낑낑거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In a digital world, gold shouldn't weigh down your portfolio. 이제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당신의 이제 이 금은 당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없애야 됩니다. You see where things are going. Digital currencies like Bitcoin are the future. 자,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통화 비트코인이 미래다라고 지금 탁 얘기하고 있고 지금 금에 대해서 막 불편한 장면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보실게요. They're secure, borderless. 자, 이것은 안전하고 국경에 지금 제약을 받지 않고 And unlike gold, they actually have utility. Leave the pack behind. It's time to drop gold. Go digital. Go grayscale. 자, 이제 시간이 됐다 하면서 금을 던져버릴 시간이 됐다 이렇게 해주면서 이게 지금 TV 광고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TV 광고로 나왔어요. 5월 초에. 갑자기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지금 실감하고 계신가요? 자, 가보실게요. 금융 세력이라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네 가지의 엘리트 금융 세력에 의해서 통제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네 가지가 첫째, FRB, 연방준비은행이죠. 제가 왜 미국에다가 물음표를 쳐놨냐면 이것은 F가 원래 페더럴 연방이란 뜻인데 마치 미국에 소속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아시다시피 이 연준은 어느 국가에도 소속돼 있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도 사기업입니다. 국가 소속이 아니라요. 중국의 화폐 발행 그 주체는 국가입니다. 또 반면에 중국은 또 약간 다르고요. 그 다음 BIS, 국제결제은행, IMF 잘 아시죠? 그리고 제가 영상 때 말씀드렸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이 사람이 있는 데가 IMF고, 그리고 BCBS,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 이 네 가지 주체가 금융 세력입니다.
세계의 금융을 움직이고 있는 세력입니다. IMF에 대해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얼마 전 얘기를 한 게 디지털 통화 같은 금융 기술은 은행 시스템을 흔들고 있으며 그러니까 디지털 통화의 그런 등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단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시되어야 한다. 이 안정성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산업 변화는 규제에 의해 수반되어야 한다. 규제, 동그라미. 또 안정성 나왔습니다. 안정성을 잃을 정도로 시스템을 뒤흔드는 혁신은 원하지 않는다. 또 비트코인과 같은 많은 암호화폐들은 중앙분권화 되어 있어서 중앙 당국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탈중앙화 그걸로 이제 나왔던 코인이죠. 그걸 화두로 나왔던 최초의 디지털 통화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건 너무 분권화되어 있어서 통제가 되지 않는다. 자꾸 통제, 규제를 얘기하고 있고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IMF에서 원하는 코인은 오픈형 블록체인이 아니라 다시 설명드릴게요. 블록체인은 크게 오픈형 블록체인하고 프라이빗, 개인형 또는 뭐 엔터프라이즈, 기업형 블록체인 이렇게 나뉩니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픈형은 말 그대로 오픈입니다. 누구나 다 액세스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주체가 돼서 참여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프라이빗,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은 리플이 대표적인 거죠. 리플이 왜 여태까지 욕을 먹었냐? 이것은 하나의 기업 안에서 통제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해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IMF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조건이 비트코인 같이 오픈형은 중앙 분권화되어 있어서 통제를 받기 어렵다. 그래서 중앙당국이 통제를 받아야 된다 돼 있죠. IMF에서 원하는 건 얘가 아니라 얘인 겁니다. 이제 리플이 왜 뭔가 다른 코인과 뭔가 항상 동떨어져 있다는 그 느낌이 이걸 통해서 연결이 지어지시나요? 결국 원하는 거는 이게 세 개가 있으면 이 세 개 안에서 모든 주체자들이 참여하는 코인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뭘 원하냐? 어떤 한 기업 안에서 만든 그 블록체인이 전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원하는 거죠. 지금 IMF에서는. 자, 정리할게요. 금융 세력이 원하는 암호화폐 세 가지 기능은 첫째, 안정성, 스테빌리티. 둘째, 통제. 셋째, 지속 가능한 성장 개발. 이게 필요합니다. 오픈형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을 출발해서 비트코인 캐시 또 이게 하드포크가 됐었잖아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에서 비트코인 SV랑 또 이렇게 또 하드포크가 됐었죠. 비트코인 골드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꾸 포킹이 됩니다,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로 안 가고 자꾸 이게 포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건 금융 세력들이 원하지 않는다. 하나의 주체적 기업에서 발행돼서 이 안에서 모든 블록체인들이 이 틀 안에서 통제되길 원하고 전 세계가 이 시스템을 갖다 써서 통제가 되길 원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저희 JTB에서 소개가 됐고 뭐 그 전에 다른 유튜버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면서 하나의 특정 코인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많습니다. 로스차일드 기관지 이코노미스트가 1988년 1월에 발행한 잡지인데 보이시죠? 1988년 여기 Get ready for a world currency라고 적혀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막 엔화, 달러 등을 짓밟고 있죠. 이 새가 얘가 뭐 피닉스, 불사조란 뜻인데 불사조가 이 불타고 있는 이 돈을 지금 짓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팍에 어떤 무슨 이 뭐 알아먹지 못할 이 코인이 있는데 2018년 적혀 있고 이거 뭐 파인가요? 뭐 적혀 있고 뭐 10 이런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당시 1988년에 3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견한 그런 글이 있습니다. 보실게요. 이 내용이 뭔 뜻이냐면 이미 30년 전부터 통화화폐를 예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통화로 쇼핑 비용을 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견을 한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요. 여기 있습니다. 핵심이. 오늘날 기축통화들과 함께 섞여서 일단 사용될 것이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이 새로운 암호화폐의 편리함과 구매력의 안정성으로 기존 신용화폐를 버리고 새로운 암호화폐, 뭔가 이 가칭이에요. 이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현재의 법정 통화의 가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즉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정책 결정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은 무역과 자본 흐름에 대한 진정한 엄격한 통제의 새로운 확산을 수반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정부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면서 적응할 시간을 줄 거고 2018년경에 이 가칭 피닉스는 실행되고 그것이 오면 환영하라. 2018년경에 무언가 실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코인은 과연 어떤 걸까요? 이것은 2018년 10월 13일 보도자료인데 G20 세계금융 시스템이 리셋된다는 그런 언론 보도입니다. 이 당시에 어떤 인물들이 참여를 했었냐면요. 이 그룹은 16명의 그룹으로 구성이 돼서 유럽중앙은행, 영국, 미국, JP모간, 인도중앙은행, IMF가 참여한 이런 그룹입니다. 결국 세계 금융 시스템을 리셋을 한다는 그거에 대한 논의를 작년 10월에 했었다는 겁니다. 이 주체들이요. 이거 순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볼게요. 이건 나스닥에서 나온 말인데 IMF와 월드뱅크죠. 세계은행은 러닝코인이라는 것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거 암호화폐를 한번 탐색해 보기 위해서 한번 간보기 위해서 출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러닝코인 지금 현재 이것은 제가 요약해 볼게요. 현재 내부적으로 테스트 중입니다. 이거는 아직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코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러닝코인이게요. 기사가 언제 나왔냐면요. 2019년 4월 23일에 나왔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현존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은행하고 IMF 간에 서로 뭔가 주고받는 그런 어떤 암호화폐래요. 테스트하고 있는. 자,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무역과 돈을 빌려주는데 이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각계각층에 힘을 넣어서 가르쳐서 쓰게끔 하겠다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무섭죠? 그만큼 힘이 막대한 거니까요. 자, 이것에 대한 내용도 한 줄 요약 가볼게요. 이 빨간 건데 세계은행과 IMF는 암호화폐 기반 대출을 추후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 세계은행하고 IMF의 이 목표는 크립토 베이스, 암호화폐 기반의 대출을 지금 얘네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기반 대출을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하고 있고요. 테스트 중이고.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금융 세력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성, 통제, 지속 가능한 개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엔터프라이즈, 폐쇄형, 개인형, 블록체인이지 않을까. 오픈형이라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 좀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BIS에서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비난하냐? 그 포인트가 뭐냐? 오픈형 블록체인은 통제 불가하기 때문이다. 통제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IMF와 세계은행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코인을 주고받으면서 테스트하고 있고, 그리고 G20에 세계금융 자리에 참석해서 기존 화폐의 리셋을 지금 얘기할 때 이 인물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기사로 팩트 체크를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이 정리된 이 지금 내용 안에서 결국 이 가능한 블록체인은 어떤 건데, 이 모든 것을 만족하는, 대부분을 만족하는 블록체인은 결국 어떤 건데 라고 지금 궁금해 하실 건데,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 내부적으로 코인을 테스트 중이라고 해서 현존하는 블록체인이 아니라는 그런 문구 때문에 조금 꺼림칙하지만, 그래도 현존하는 블록체인이 뭔가 거기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들여와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보다 1% 조금 더 후하게 쳐줬습니다. 그래서 51%의 확률로 바로 이 코인이 좀 쓰일 확률이 가장 높겠다. 앞으로 이제 중앙 화폐로서의
뭔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인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암호화폐는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이요. 너무 뻔한가요? 다 아시는 건 너무 뻔했나요? 이거만큼 지금 이 조건에, 말씀드린 조건에 가까운 게 이거밖에 없어요. 리플밖에 없어요, 지금. 아무리 찾아도요. 전 세계적으로 협약을 맺고 뭔가 움직이고 있는 코인들이 많긴 한데, 리플만큼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게 없어요, 지금. 제가 뒤에서 계속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첫째, IMF, 세계은행. 지금 내부적으로 코인 테스트 중인데, 이거 말씀드렸던 거. 기사 보여드릴게요. 자, 18일. 리플, XRP, IMF, 그리고 세계은행 등과 협업,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서 리플 등이 주도하는 분산 원장 기술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외화 송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한 것도 상승의 힘을 보태고 있다. 리플은 또 유럽연합이 블록체인 관련 규제와 기준을 만들기 위해 런칭한 국제 블록체인 연합에도 참여한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 IMF 세계은행 협업, 그죠? 아까 첫 번째 조건 뭔가 협업한다. 또 세계은행에서 리플의 X래피드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블록체인 기술과 리플의 X래피드 제품을 잠재적 혁신 기술이라고 지켜세웠다. 느리고 불투명한 전통 산업과 비교했다. 세계은행이요. 이러한 단점들은 국경을 초월한 지불 산업을 성숙하게 만든다. 일부에서는 분산 원장 기술이 업계 전반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전통적으로 불투명성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특정지어지는 B2B 간 지불은 분산 원장 기술의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분야다. 통제. 금융 세력들이 원하는 게 통제였잖아요. 통제. 아니, 대놓고 얘기했네요. 그리고 IMF 크리스틴 라가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리플을 언급하면서, 그죠? 리플을 언급한 적이 있죠. 칭찬했죠. 그죠? 예로 들면서 좋은 사례라고. 그럼 IMF랑 세계은행, 리플 칭찬. 일단 1번은 게임 끝났네요. 두 번째 가보실게요. 이제 유럽입니다. 아까 두 번째 유럽 중앙은행이었는데, 아까 그 참여자가 G20 참여자가 유럽 최대 탄산대를 외환거래 서비스의 리플 도입 적혀있죠. 자, 유로권 최상위 은행이죠. 세계 최대 은행인 스페인의 탄산데르 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외환거래 서비스를 출시했다. 탄산데르 원페이를 출시했다. 해당 거래 플랫폼 블록체인 스타트업 리플이 개발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명칭은 탄산데르 원페이죠. 근데 플랫폼은 뭐 갖다 썼어요? 리플이죠. 좀 연결되세요? 아까 저기 IMF랑 세계은행 얘기했잖아요. 둘이 주고받는다고. 세계은행이 지금 둘이 주고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뭐 A페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플랫폼 뭐 갖다 쓰겠어요? 이거겠죠.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저기 공장은 똑같은 데서 똑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왜 컴퍼니가 뭘까 기업들이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는데 브랜드는 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브랜드가 뭐 A예요. 얘는 브랜드 B예요. 근데 공장은 똑같은 데 나와서 내용물은 똑같은데 제품 포장된 것만 어떻게 돼요? 하나는 A고 내용물은 똑같은데 뭐겠어요? B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뭐 과자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핵심 가려진 것은 그 플랫폼 서비스는 얘가 개발해가지고 개발된 거 얘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언제 얘네들이 그걸 개발해가지고 그걸 만들고 막 자체적으로 만들어가 쓰겠어요? 있는 플랫폼, 검증된 플랫폼을 갖다가 쓰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또 유럽이에요. 아까 유럽 중앙은행 말씀드렸는데 이제 유럽 중앙은행도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리플 기반의 인스턴트 페이먼트 서비스 개시 끝났습니다. 영국 유로 엑스임 메이커 은행 최초 국가 간 결제의 리플 활용 국가 간 결제에 XRP를 쓰겠다. 공식 발표한
은행은 유로 엑심뱅크가 처음이다. 19년 1월 9일에 나왔습니다. 점점 어떻게 좀 뭔가 이해가 가시나요? 파트너들은 전 세계적으로 200개 돌파했대요. 지금 리플이 1월 9일자로. 아시죠? 계속 전 세계적으로 파트너십 계속 맺는 거. 그때 지도도 보여드렸죠? 그죠? 고객 수가 356% 증가하고 있대요. 회복 매줄 수밖에 없습니다. 리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미국 재무부입니다. 이거는 18년 6월 18일에 나온 건데, 리플,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팀으로부터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 통화라는 분류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미국 재무부 검증 끝났습니다. 백악관입니다. 리플, 미 정부 당국과 XRP 관련 논의. 백악관도 암호화폐 심도 있는 검토 중. 백악관하고도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와도 XRP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을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픈형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근데 아직까지도 충분한 상승 여력은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금으로서 하나의 디지털 골드로서 아직까지는 건재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새로운 국가 간 중앙 집권 암호화폐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백악관은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해서 중국이 80%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XRP는 채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른 암호화폐처럼 외부에서 화폐를 장악할 수 없습니다. 통제. 자기네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요. 통제. 그리고 안정성. 공격을 받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 JP모건인데 이 JP모건 조건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JPM 코인이라고 이게 지금 나와가지고 떠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리플하고 지금 경쟁 구도로 지금 되고 있어서 뭐 가일링하우스도 지금 이 JPM 코인을 지금 약간 까는 듯하게 발언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JPM 코인 나와도 돼요. 왜냐면 JPM 안에서 아니면 계열사 간에 주고받는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전개되는 방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협업을 하거나 이 둘이 경쟁 구도가 아니라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나중에 쓰다가 정 안 되면은 리플의 플랫폼을 빌려오든가 아니면 한쪽으로 리플이 얘를 흡수할 수 있을 여지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뇌피셜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도입니다. 인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도 보세요. 인도 연방은행 국제송금 서비스의 리플 네트워크 사용. 인도. 자,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정성, 통제, 지속 가능한 개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그죠? 이게 조건 1번.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비난. 그럼 비트는 아니다. 아니다라는 말이죠. 근데 IMF,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내부적으로 뭔가 코인 테스트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코인 테스트 중인데 이 두 주체가 동일하게 칭찬한 곳은 어디다? 리플이다. 그리고 이건 내부적으로 코인 테스트 한 거라면서 현존하는 코인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포장지만 다르게 하면 그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네들이 예를 들어서 뭐 IMF, WB 송금 시스템이라고 예를 들어서 뭐 가칭 그렇게 만들어 놓고 플랫폼 뭐로 써요? 이거 써버리면은 뭐 똑같은 거죠 어차피. 얘가 아무튼 사용되는 게 포인트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 유럽 중앙은행 아까 보여드렸죠? 영국은행, 미국 재무부, 증권 아니고 통화 맞다. 그리고 백악관과 협의 중인 거. JP모건은 경쟁 구도인데 약간 좀 애매하고 이거는 그죠? 약간 애매하고 나머지는 다 동그라미죠 지금. 동그라미. 인도 아까 중앙은행은 아닌데 연방은행에서 진행했으니까 이거 동그라미로 칠게요. 이제 나중에 여지가 있으니까 테스트 해가지고 결국은 중앙으로 갈 테니까. 그죠? 자,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건 이것만 지금 쫙 한번 보기만 하더라도 리플이 또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추가로 또 기사 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사우디 브리티시 뱅크에서 리플의 인스턴트 국제 송금 시스템을 이제 출시했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대박 기사 보여드릴게요. 리아머니라는 데인데 여기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송금 업체예요. 근데 이게 지금 리플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거거든요. 국제 간 그 지불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37만 7천 스토어가 있대요. 지점이. 에이전트는 또 별도고요. 전 세계에 송금할 수 있는 데가. 말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지금 IMF와 세계은행 기관이 지금 먼저 테스트하고 있는 코인 플랫폼은 어떤 거 쓰고 있다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와 내부 플랫폼 이걸 구별지어서 지금 보셔야 됩니다. 얘가 포장지가 다르다고 해서 얘네들 지금 다르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미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 중. 리플 작년부터 지금 협업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던 것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쓰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세계은행하고 IMF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게 없던 시스템을 막 개발해가지고 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언제 개발해가지고 또 언제 하고 있겠어요? 이미 지금 송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 이전부터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건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1988년 그 발행한 것에서도 기존국가 병행을 하면서 라고 지금 언급을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없는 테스트 코인 진행 중이라는 게 지금 아까 이 이야기 이거였죠. 이거 유념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리플인데 가리는 건지 그러니까 포장지로 지금 가리는 건지 아니 리플을 플랫폼 XRP를 쓰되 다른 이름의 방식으로 소개가 될지 이게 가장 유력하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이게 막 지금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의 의견은 그렇다는 거고요. 물론 뭐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죠. 그거 다 존중합니다. 왜냐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계은행하고 IMF 이 두 세력밖에 몰라요. 막 댓글에 뭐 JTB님 그 채널도 보니까 막 댓글에 막 왈가불가한데 너무 막 핏대 세워서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서 XRP가 쓰일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투자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뭐 아니다. 다른 거 맞다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굳이 막 이게 맞느니 틀리니 그럴 필요가 없죠. 내가 남의 돈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득해서 그 사람 뭐 투자해서 뭐 설득해서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하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막 맞다고 막 댓글에다 해도 그 가격 오르는데 어차피 세력이 올려주는 거 비하면 먼지입니다, 먼지. 어차피 아까 저기 광고 보셨죠? 비트코인 쓰는 TV 광고. 그렇게 광고 몇 차례 그냥 자본 들여가지고 때려버리면은 그냥 게임 끝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핏대 세우셔서 막 그러실 필요 없고요. 댓글도 보면은 뭐 새우젓이니 뭐 명란젓이니 막 자꾸 막 젓갈을 먹으라고 막 그러시는데 막 이상한 댓글도 많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지워버리는데 막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예.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미래를 위해서 차근차근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저희 구독자분들은, 보시는 분들은 정말 젠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가끔씩 그런 거 있으면 제가 그냥 알아서 지워버리거든요. 자, 그렇고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리플에 대해서 돌아와서 XRP에 대해서 생각을 기본으로 돌아와서요. 업비트의 코인 소개 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코인 소개에 보면 리플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으로 국제 결제 시스템망 스위프트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나오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뭐 비슷한 말입니다. 리플의 시스템에 한정된 참여자만 할 수 있다. 통제가 일치한다. 리플사는 총량의 62%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은 에스크로에 리플을 넣어둔다고 합니다. 자, 현재 주로 은행 간 이체 서비스에 집중하여 진행 중이며 리플 네트워크에서는 미쓰비시, 도쿄, UFJ은행, 스웨덴, SEB, 중동의 아부다비, 국립은행, 인도, 엑시스은행을 비롯한 세계 주요 금융권 75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아졌고요. 매년 빠른 속도 확장하고 있고 그리고 리플은 연결통화, 브릿지 커런시를 역할하므로 이 핵심을 보셔야 돼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플랫폼이 뭐가 쓰인다? XRP가 쓰인다. 거래마다 0.004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는 영원히 소멸이 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토큰의 가치가 조금씩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아직 제대로 플랫폼 서비스 시작 안 했습니다. 따라서 리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 총량이 늘어난 대부분의 가상화폐와 달리 리플은 초기에 총 1천억 개가 발행되었고 이제 더 추가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죠? 여러분,
초당 연중 무휴로 초당 5만 건의 거래를 처리한 데도 있죠. 아까 스위프트의 대체 중개기가 필요하지 않다. 스위프트는 해외에서 국내 아니면 국내에서 해외로 보낼 때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일어나는 환율 리스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최근에 막 환율 막 엄청 오르던데. 받을 땐 올라서 좋고 이거 만약에 거꾸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죠. 해외로 보낼 때. 사초인데 뭐가 더 안 좋겠습니까? 뭐가 더 불편하겠습니까? 이게 더 불편하겠죠. 뭐가 더 편리한가요? 결국엔 뭘 쓰겠나요? 이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TV 광고와 함께, 다른 광고와 함께 사람들을 머릿속에다가 주입을 시켜 놓으면은 이게 옳다고 다들 생각하고 나서기 시작하면은 이 뒤에 있는 많은 군중들, 뒤에 있는 많은 무리들, 다수들이 결국 따라올 겁니다. 그럼 뭐냐? 좀 슬픈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블록체인이 아닌 겁니다. 결국은 다시 하나의 또 새로운 개념으로 금융 세력들에게 통제받는 건데, 거기까지 너무 가면은, 너무 또 거기를 또 이렇게 몰입해서 들어가면은, 음모론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돈을 버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바라보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이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XRP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하면은 결국 금융 세력들은 껍데기만 다르게 한 채 안에 리플 송금 시스템을 이용해서 결국 XRP가 많이 쓰일 것이고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을 것이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